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증감 사유는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복지국에 상당히 많아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매년 있는 거죠.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몇 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굉장히 한두 해 한 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 근거는 사회복지사법 제42조 및 제46조 요것만 딱 이제 근거를 제시하느라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해야 돼요. 근데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이러면 매년 그냥 하는 연례 행사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돈 민간 보조 사업으로 내려보내면 이게 변화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용역비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비타민 캠프 해가지고 1,000만원 올라온 거에서 숙박비, 식사비, 무대장치비, 일반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캠프에 일반 용역비가 왜 들어가는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보조사업 받은 민간단체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용역비가 매년 1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타민 캠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그 용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저희가 지금 임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몇 명입니까? 새로는 한 명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명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용역비라고 하면 비타민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캠프 행사를 행사 업체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반 용역비로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매년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올해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작년하고 조금 긴축 재정을 한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프로그램 체험비 같은 거에서 올리고 재료비에서 약간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4,860만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내려오니까 항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에 꼭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 예산이 남으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 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100% 공감은 합니다. 이해도 하고. 하지만 이게 그냥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업을 민간 위탁이나 보조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거나 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올해 예산이 집행하고 남아도 내년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사용을 하셔라라고 하는 게 정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거 삭감했다가 아래 항목에서 추가하고 위 항목에서 뺐던 거를 다른 항목에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금액을 맞추는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불학 합정 그다음에 합정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불학하고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지금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체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 각 과별로 운영비 많이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위탁을 받는 단체에서는 지금 운영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그 세수가 적어가지고 지금 저희 전체 그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회배를 보면 굉장히 긴축 재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에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떤 항목으로든 간에 줄은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불악하고 합정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분간이 생겼습니다. 네. 합정도 그렇고, 예, 불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분간에 배치돼야 될 인력들이 이제 2명씩 추가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과 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명이었고요. 인건비가. 운영비가 1,3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2명 늘었다고 운영비가 8,400만 원으로 는다는 거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1,300만 원에서 작년에 1,3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비가 8,148만 8천 원이에요.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올라왔거든요. 요 자산취득비 700만 원이 어떤 건지요? 네네. 이거는 컴퓨터 본체 좀 노후돼서요. 컴퓨터 본체랑 그다음에 의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여기에 좀 명시를 해주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재단에서 올라오는 자료가요. 집행부 그 과나 국별로 사용하는 그 운영비나 항목에 의해서 디테일 면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전체 금액에서 그냥 이렇게 매년 잡았던 거에서 약간의 가감만 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명시되는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2명 늘었는데 운영비가 1,3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비교 증감 사유는 2명 분간 운영비 추가인데 분간에서 2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7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6,500 정도가 더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합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합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명인데 이번에 여기도 2명이 증원이 돼서 13명입니다. 근데 운영비가 작년에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운영비로 1억을 넘게 계상을 해서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배도 아니고 거의 4배가 상승한 3,500만 원을 올리셨고요.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1,242만 원을 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차량비 같은 거를 보면 작년에는 차량비 항목이 없었거든요. 합정사회복지관. 근데 요번에 차량비가 1,800만 원이 왔는데 요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출 복지관의 산출 내역서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복지관으로부터 다시 상세하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어요. 그 임대료 면적이 줄은 겁니까?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거든요. 별관 임대료가. 근데 요번에는 9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까? 면적이 줄은 건 아니죠. 그분도 그거 확인- 관련해서는 임대 별관을 운영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간해 마을에 별관을 운영하면서 그 계획의 변동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별관을 임대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간해 마을에 별관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운영비로 바뀌면서 임대료 계상했던 부분이 이제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금액이 줄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네. 금액이 감액된 내용. 현재 조정이 됐습니까? 이제 계획 예산이 이제 편성되면서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을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관을 임대를 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임대 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제가 임대 기간을 파악하진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임대를 하면서 별관을 운영하다가 가내마을 생기면서 그 내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임대료하고 이제 운영비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비교 증감 사유 비고란을 왜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원만 2명 늘은 거 11명에서 13명 외에는 지금 정확히 그 저희가 분간을 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분간을 해서 인원 늘어난 거고 별관 임대료가 없어지고 별관 운영비만 지금 잡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할 때 비교 증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합정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냉난방비가 노후돼서 5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나 팀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다 명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지금 민간 위탁을 해서 올라오는 서류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의 건입니다. 지금 작년 예산하고 동결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0만 원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세하게 물어보진 않은데 이것도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하고 분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12개월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변화된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오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담 1년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7,66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리실 게 아니라 몇 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몇 급에 몇 회, 몇 명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산 심의를 하라고 서류를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에 있어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행사 지원인데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뭐 그 인지를 못하거나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업도 우리 시가 너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써왔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산을 편성해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참고로 드립니다. 자, 1,000만 원이 지금 매년 했어요. 매년 했는데 자 지금 숙박비가 86,000원에 30명을 잡아서 올라왔습니다. 1인 1실인가요? 네. 저는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1인 1실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86,000원이면? 이거 지금 관내잖아. 관외라 그래도 예, 86,000원씩 해가지고
1인당에서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지금 이제 숙박비면 체험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1,000만 원을 맞췄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숙박비 및 체험비 해가지고 288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별도로 분리를 하면서 금액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인쇄물 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16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버스를 대절해서 나갈 때 물론 이제 보험은 드는데 그 보험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물품 구입비 등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배가 넘어요. 작년에 16만 원인데 38만 원입니다. 그럼 정확히 38만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된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으면 조금 더 필요할 때 더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을 때 조금 더 아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9페이지도 비슷한 그 사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해외로 나가는 거지요?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었나요? 그동안에 아마 코로나로 못했다가 올해 편성을 해서 뉴질랜드로 다녀왔습니다. 3일 추경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 1인당 160만 원씩 해서 25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시설에 좀 순번대로 해서 좀 중복되지 않게끔 추천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정산 보고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서는 들어옵니다. 네, 제출합니다. 각자가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아니면은 전체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십니까? 정산 보고서 내면서 총평 정도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알고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선진지의 그 사회복지는 분명히 벤치마킹할 그 타당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선진화된 사회복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느꼈었던 부분이 다 다른데 많은 인원이 아니고 20명에서 25명이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은 선발 대상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평가 기준이나 근무 연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갔다 오시면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지 이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 쓰여진 예산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론적인 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라 선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그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그 보고서나 이런 걸 참고해서 그 다음 나라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서로의 소통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그래야지만 갔다 온 사람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할 때 대표자로서 나와서 보건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이 예산이 잘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시민 나눔문화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년 5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홍보비가 작년에는 1,190만 5천 원이었었어요. 올해는 1,892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수막하고 초대장하고 리플렛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이거를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매년 이제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23년 행사가 홍보가 안 돼서 저조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금액을 늘리신 겁니까? 13년도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나눔문화 축제를 10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네.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는 잘 되고 있는데 뭐 현수막 그래도 그 정확한 날짜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현수막이라든가 가로등 배너라든가 뭐 아니면 또 이제는 여기에는 부스에 따른 현수막 그 설치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700만 원이 오르는 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 하는 행사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2회차나 이거는 지금 평택시민 나눔축 문화축제는 상당히 성대하게 성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에서 줄여서 다른 쪽으로 공연 프로그램비라든지 아니면은 공연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올라갔다라면은 어떤 의지가 엿보이는데 홍보비로 해가지고 이게 700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것도 똑같이 예산 5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에 대해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비슷한 얘기 계속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 가지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기계보험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150만 원이 제세 공과금에. 자, 태양광 설치 기계보험은 CMI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의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이 그 태양광 설치 기계보험을 넣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설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좀 안 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태양광 설치 기계 보험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가 4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월 110만 원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40만 원이 인상이 될 수 있는지 장비 유지 보수비가 매월 나가는 게 그동안 쭉 유지 보수를 해 왔는데 급격하게 40만 원이 인상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조경관리비입니다. 조경관리비 작년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할 때 계속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000만 원씩 2회에서 2천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1,600만 원이 됐어요. 그동안 올해 2023년도에 여기 식재를 더 하셨습니까? 전정을 더 할 만한 부분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조경관리에 필요한 면적이 더 늘었습니까? 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항목이에요. 어떻게 작년에 제가 조경도 관행적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니까 너도나도 나무가 많건 적건 정원이 넓건 좁건 1,000만 원씩 다 계상을 하셔가지고 조금 그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조경관리가 1,600만 원으로 해서 3,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무려 1,2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지 예산을 편성을 해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자세한 거는 더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고요. 서부복지타운은 이제 그 사실 주변 환경이 이제 타운 내에 좀 나무 식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조금 더 증가가 됐고요. 그 시민공원 그 차원에서 또 좀 식재를 좀 더 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식재비가 작년에 얼마로 계상이 돼서 식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식재한 게 아니고 시민들께서 이제 네. 그 주변에다가 기부 차원으로 좀 식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하고요. 그게 과연 이렇게 1,600만 원이나 더 계상이 될 만큼 그런 정도였는지가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그렇게 심는 거는 관리도 시민들이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본인들 정원으로 해가지고 통복천에도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그 전체적인 관리는 산림욕지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명하신 거는 충분한 소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77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상이 누구를 사례 관리를 하는지 대상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상은 읍면동 저희 희망부재팀 직원이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읍면동이면은 2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고 이 두 번을 교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필수 교육입니까? 필수 교육이라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2회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 사례관리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례관리 운영비, 사례관리 물품 구입비 50만 원, 회의 수당 해가지고 10만 원씩 5명 50만 원입니다. 회의는 어떤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 말고도 이제는 관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같이 좀 고난도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좀 외부 전문가 의견도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입니까? 심사 수당입니까? 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심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회의 수당으로 해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례 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 수기로 해서 올렸고 올해는 회의 수당으로 해서 올렸다. 근데 회의 수당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3명이었었어요. 3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회의 수당은 5명을 해서 50만 원을 했는데 5명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사례가 더 힘들 것 같은데 회의보다는 사례가 5명이고 회의 수당이 3명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회의 수당을 5명으로 해서 이게 5명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뭐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 사업인데요. 23년 신규 사업이었었나요? 참여 예산으로 했다가 올라갔었던 거죠? 내년 지속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왜 계속 사업으로 반영을 하신 거죠? 1인 가구 중장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만 1,000여 가구가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AI를 통해서 전력 사용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이 없다라든가 이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사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우리 그 평택시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서비스 이용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례 관리가 잘 된 사례들이 좀 있죠. 저희가 올해 그 한 150가구 정도를 이렇게 통보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량은 200명으로 돼 있었어요. 작년에도 내년에도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150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이게 더 늘어나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거죠? 으로 발생 건수가 많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요. 작년 자료도 제가 똑같아서 작년에도 한번 여쭤볼까 하다가 안 여쭤봤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희망나눔 사업 지원을 보면
키트 배부가 청소년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100세대라고 했습니다. 100세대에서 50명만 주는 건지요? 이거는 그 키트 제작을 할 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원수가 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는 100세트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50명이면 50명에게 주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집을 해서 예. 요 키트를 제작을 하고 배부는 관내 취약계층의 100세대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청소년이 되는 거네요. 50명이. 이거 그 작년에도 했는데 이거를 그 생존 키트 만들게 해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반응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사업이 두 가지죠. 사랑 음식 나누기하고 생존 키트 만들기하고. 근데 이제 사랑 음식 나누기 같은 경우는 연말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쵸? 그래서 조금 취약계층들한테 폭넓은 계절에 그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나눠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92페이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75만 원 곱하기 5개소 곱하기 12에서 4,500을 올리실 게 아니고요. 운영비 세부 항목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3개소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개소로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저기 증감 사유를 한번 달아 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푸드뱅크가 3군데 있고 푸드마켓이 2군데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푸드뱅크 2군데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인건비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까지 해서 2개가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5개소. 운영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비 보조나 이런 거에는 자료가 다 미흡해요. 저희 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국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보조 사업이나 뭐 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홍성녀 과장님,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산의 그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이 더 추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편하시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 시간을 선언합니다.